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교촌 F&B IPO는 한번 참여해볼만 하다. 다만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치킨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와 교촌 F&B 상장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1.5배속 설정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촌 F&B 산업 분석 시작할게요. 네, 이제 교촌 F&B, 사실상 교촌 치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IPO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공모가가 꽤 싼 것 같아서 이번 분석을 준비하게 됐고, 먼저 교촌 치킨을 이해하기 전에 한번 치킨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치킨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수 평균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치킨이 1등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치킨집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식업과 비교했을 때 치킨 매출의 성장 추이는 어떨까요? 먼저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매출 추이를 보시면 연평균 성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올해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꽤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괜찮게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킨업의 특징을 크게 제가 6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치킨 게임, 조류 AI, 복날, 프랜차이즈 업종, 세계화, HMR 확대 시도, 은근히 빠른 유행, 이 6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치킨 게임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치킨집이 많은 나라인데요. 전국에 87,000여 개의 치킨집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5천만 명 잡고 치킨집을 좀 늘려서 10만 개 잡으면 인구 500명당 치킨집 하나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집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전국 치킨집 창업, 폐업 추이를 살펴보시면 창업보다 폐업 수가 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치킨 브랜드만 4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와, 진짜로 경쟁력이 있는 프랜차이즈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교촌은 여기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닭고기 관련주들의 특징을 아마도 교촌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보통 조류독감이 터지거나 또 복날이 다가오거나 하면은 그에 맞춰서 닭고기 관련된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촌도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이런 특징을 따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종 규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현재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빡센 편인데 앞으로도 막 더 빡세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는 걸 제한한다. 필수 식자재를 자체 조달하게 하겠다. 이제 너네가 팔지 마라.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앞으로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들도 있죠. 누가 누구를 팼다더라, 누가 누구한테 갑질했다더라, 경영진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더라 하면 고객들이 우리 이 기업 불매합시다 하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사실 가맹점주 분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불매운동이 터지면 손해를 보는 게 있고 또 꽤나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로서의 리스크도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치킨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남자 채널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보시면 진짜 외국인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해외에서 많이 팔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 중에서 성과를 낸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해볼 만하겠죠. 다음으로는 요새 치킨 업체는 HMR 식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치킨 시장이 포화 상태고 또 새로운 매출 증대 요인을 찾아야 하니까 점점 HMR 식품을 하나둘씩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킨이 은근히 유행이 빨리빨리 변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시면 통째로 튀기다가 조각 내서 튀기다가 이제 굽다가 무슨 신호등 치킨, 짜장면 치킨 이런 치킨 냈다가 이제는 무슨 떡볶이랑 피자랑 같이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유행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가끔 유명한 유튜버들이 무슨 치킨 리뷰 이런 거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프랜차이즈로서는 앞으로도 R&D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R&D를 한다 한들 이 치킨이 유행을 넘어서 대세가 될지, 앞으로 이런 트렌드에 잘 따라갈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교촌이 이런 6가지 요소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은 이번 IPO에서 크게 4가지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가맹사업도 늘리고 해외시장도 가고, 이제 우리가 뭐 수제맥주나 HMR 식품도 개발하고, 또 물류센터도 짓고 R&D도 하고, 또 보고서 보니까 신사업도 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교촌치킨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앞으로도 짱짱한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촌의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교촌은 자기들이 닭고기도 직접 가공하고, 치킨무도 지네가 만들어서 지네가 공급하고, 소스도 다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이렇게 자기네 회사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촌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런 상품들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97%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맹점 매출은 신규 가맹점 내줄 때 이제 가맹료 받고 인테리어비 받고 이런 걸 가맹점 매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상품 및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가장 중요하고, 얘네는 어디서 많이 팔리냐면 교촌치킨 가맹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가맹점이 치킨을 많이 잘 팔아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럼 얘네가 치킨을 얼마나 잘 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맹점 수 기준 순이익 매출액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교촌치킨이 5등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숫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촌치킨은 창업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좀 굉장히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특이하죠. 어떻게 교촌은 이렇게 매장당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치킨이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허니콤보를 자주 먹는 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전문점 브랜드 순위표나 치킨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보면 교촌치킨이 1등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치킨이 많이 팔리고, 그만큼 가맹점주님들도 돈을 많이 벌면 본사도 돈을 많이 벌겠죠. 뿐만 아니라 교촌은 업계 내에서도 상권 보호를 굉장히 잘해주는 프랜차이즈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도 막 아무 치킨이나 내놓는 게 아니고 진짜 시별을 기울여서 신메뉴를 출시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완벽한 제품이 아니면 내놓지 않는다는 철학에 따라서 절대 신메뉴 출시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합쳐져서 교촌치킨은 현재 시장 점유율 1등을 보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폐점률인데요. 폐업률이 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교촌을 창업만 하면은 폐업을 안 한다는 소리는 돈은 웬만큼 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교촌은 새로운 지점을 하나하나 낼 때마다 고정수익이 확보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교촌 F&B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뽑아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현재 치킨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다, 경쟁력이 없는 치킨 기업들은 뒤떨어지고 경쟁력이 있는 치킨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교촌치킨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작용해서일까요? 실제로 교촌 F&B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영업이익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촌 F&B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교촌은 약간 투자 포인트랑 리스크랑 같이 가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촌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의 첫 외식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선례가 없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할 친구들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 포인트면서 리스크인 것 같기도 해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대표적으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나 디딤처럼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교촌이 첫 외식 프랜차이즈로서 주식시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교촌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BBQ나 본촌도 우리 상장할 거야 라는 소문이 들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가장 핫한 백종원씨의 더본코리아도 상장을 한다 라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 교촌의 흥행이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역시도 투자 포인트면서 리스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교촌은 전세계 6개국에 37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자본 조달을 통해 5년 안에 해외 매장을 537개까지 늘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내 치킨 시장은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국내 치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주고 그 매출로 해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앞으로 교촌치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아직 6개국밖에 안 됐다, 37개밖에 없다는 굉장한 리스크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앞으로 지을 교촌치킨 매장 수가 많다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최근 IPO 열풍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빅히트가 굉장히 어떤 설거지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IPO 시장이 굉장히 광풍이 불었었죠. 무조건 돈 넣으면 돈 번다, 무조건 상은 한번 친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하필 빅히트 다음에 교촌이 하게 됐어요. 빅히트가 과열된 IPO 시장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과연 교촌은 이를 극복하고 상한가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면서 우리는 근본 IPO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나마 명확한 투자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공모가 기준으로 교촌 F&B가 상당히 싼 것 같아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2,300원이라고 했을 때 교촌 F&B의 시총은 3,073억이 되는데요. 이 3,073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이랑 제일 많이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해마로 푸드 서비스, 맘스터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인데요. 해마로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오른 상태긴 한데, 이 해마로의 시가총액은 3,150억 정도인데요. 아까 앞에서 교촌이 3,073억 정도라 했으니까 규모도 얼추 비슷하죠. 근데 더 쉬운 비교를 위해서 그냥 둘 다 시가총액이 3,000억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3,000억인데 교촌이 명확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물론 두 기업이 좀 차이점도 여러가지 있죠. 얘는 치킨이고 햄버거 위주고, 얘는 배달 위주고, 매장 위주고, 이런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교촌이 3,000억 정도라면 맘스터치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싸다,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 라는 정설에 비추어 보면 교촌이 확실히 싼 것 같다, IPO 하기에는 괜찮은 가격 같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교촌 F&B IPO는 한번 참여해볼만 하다, 다만 나는 돈이 없다, 이 정도로 저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해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치킨 산업 전반과 교촌 F&B, 교촌 치킨에 대해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